네, 방금 월가 인터뷰에서 보셨듯이 대세적으로 대형 금융주 꺾이고 또 유가 하락하면서 정유주 꺾이고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해외 주식 뭐가 있나 이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쉽게 투자하고 대응하는 방법 글로벌 랩에서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요. 저희가 밤을 새서라도 문자 다 답변을 드리고 해외 주식 관련 자세한 궁금증들 다 해결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거침없이 문자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해외증권실 양일수 연구원과 글로벌랩 이가람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먼저 일단 종목 소개에 앞서서 해외 주식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떤 팁을 가져야 할지 좀 소개 좀 해주실까요? 네, 오늘 제가 왜 해외 주식이 국내에서 인기를 끌고 있고 그리고 해외 투자자분들께서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해외 주식이 국내에서 주목받기 시작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첫 번째, 해외 주식 투자 포인트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해외 주식 투자가 늘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배경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꾸준하게 우상승해온 선진국 주식 시장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선진국 시장을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미국 시장의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장의 전체적인 동향을 파악하기에 용이한 S&P 500 지수가 과거에 어떠했는지 차트를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만 브라더스 사태로 촉발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S&P 500 지수는 2009년 2월 700포인트 선까지 하락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약 9년간 꾸준하게 우상승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약 한 3,000포인트 선까지 상승을 해왔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배경은 미국 시장의 튼튼한 경기와 기업들의 견조한 실적 성장이 꾸준하게 시장을 상승시켜 왔습니다. 올해 미중 간의 무역 갈등 이슈 그리고 기술주 조정 등으로 선진국 시장이 주춤하기는 했지만 과거 몇 년을 놓고 보면 해외 주식 시장이 왜 인기를 끌고 있는지 이런 차트를 통해서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네, 다음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이 차트는 지난 8년간 미국 S&P 500 지수와 그리고 코스피의 수익률을 비교한 차트입니다. 미국의 S&P 500이 지난 8년간 131%가량 성장해 왔지만 코스피는 불과 10% 성장에 그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코스피는 말 그대로 뭐 박스피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래프 보니까 너무 명확하게 티가 나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치만 보셔도 왜 국내 투자자들이 국내 시장에만 집중하지 않고 해외 투자를 늘려갔는지 이해가 가셨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투자 포인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국내외 투자자들의 투자 트렌드가 해외 주식 투자로 바뀌어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 보시면은 이제 지금 차트 한번 보여주세요. 예. 해외 주식 투자가 지금 뭐 제 주변 사람들만 해도 코스피는 너무 박스피다. 그래서 이제 해외로 넘어가야 된다. 그래서 중국으로도 넘어가고 일본으로도 넘어가고 그리고 또 미국으로까지 많이 넘어가는데 일단 미국 해외 주식 투자 동향 좀 차트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에서 2017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는데 요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예, 맞습니다.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수치는 지난 2012년부터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를 했던 거래 대금을 나타내는 차트입니다. 자료인데요. 지금 보면은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럴 수 있었던 배경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시장에 더 안정적으로 투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니즈가 생기면서 거래 규모가 가파르게 상승했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올해 기준으로 보면 9월까지 해외 주식 거래 규모는 지난해 규모를 이미 넘어선 상황이고요. 지난 2016년과 비교해보면 이미 2배를 넘어선 상황입니다. 2012년과 비교를 해보면 6년 전과 비교를 해보면 거의 10배 가까이 지금 늘어났어요. 예, 올해 말까지 보신다면 거의 10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국내 증시의 부진의 여파, 그래서 이제 국내 주식 시장의 월 평균 거래량과 거래 대금이 급감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하지만 미중 무역 갈등 이슈, 대형 기술주 주가 조정, 신흥국 금융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해외 주식 투자는 꾸준하게 성장해 오신 것을 여기 수치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국내 투자자가 아닌 해외 투자자들의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해외 투자자들의 동향도 시장 흐름을 반영하고 있는데요. 북미 40.7%, 일본 21.8%,
유럽 18%, 아시아 5%로 많은 자금들이 북미, 일본, 유로존에 자금이 쏠려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0% 넘게 미국과 일본에 쏠려 있네요. 예, 맞습니다. 예. 보시면은 전 세계 주식 시장을 본다면 한국 증시가 차지하는 비중은 시가총액이 한 2%에 불과하고 있습니다. 주식 시장의 규모와 이런 투자 환경상 많은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주식 투자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러한 현상은 개인 투자자들에게만 국한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국내에서 가장 큰 기관이라고 볼 수 있는 국민연금의 케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이게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국민연금 가는데 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국민연금을 보시면 국민연금이 2016년도에 17년도 기금운용 계획안 발표를 했었는데요. 그 당시에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을 큰 폭으로 늘리겠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당시 비중이 제가 알기로 한 15.3% 정도였는데 예. 그 비중을 18년도 말까지 17.7%까지 늘리고 22년도에는 25% 내외까지 늘리겠다라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예. 국민연금이 최근 욕을 많이 먹었던 게 수익률 많이 까먹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몇 조를 까먹었네 이런 뉴스가 많이 나왔는데 예, 그게 맞습니다. 국내 주식에서 까먹은 거고 해외 주식에서는 수익률을 많이 올린 거죠. 예,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 지금 국민연금이 투자 수익률을 보시면 좀 알 수가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자료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보시면은 지금 해외 주식 투자로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7.55%의 수익률을 냈습니다. 예. 하지만 국내 주식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국내 주식은 마이너스 8월까지 5%입니다. 마이너스 5%로 국내 주식 투자로만 약 8조 원의 손실을 예. 보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국내 주식에서 많이 까먹고 해외 주식에서 7% 넘게 수익을 올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 해외 비중도 더 늘리고 우리가 글로벌 랩이나 투자자분들이 더 해외로 많이 이동을 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장 상황을 보면은 국민연금 이외에도 뭐 공무원연금이라든지 사학연금, 국내 주요 연기금들이 해외 주식 운용 조직을 재정비해서 투자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정리를 한번 해보면은 예. 우호적인 해외 시장의 상황으로 국내 개인 투자자들뿐만 아니라 국내 기관 투자자들까지도 해외 주식 투자에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양일수 연구원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왜 해외 주식 투자를 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셨는데 무작정 어떤 종목을 투자해야 되는지 감이 안 오시겠으면 저희 글로벌 랩이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머니투데이 글로벌 랩의 이가람 연구원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들을 보시게 되면 이제 대형주들은 아무래도 바닥을 다지는 과정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조금 자, 연구원님, 제가 그러면은 먼저 저희 머니투데이 라이징 스타에서 정하는 종목 좀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해주실 테지만 ALIM인 아멜리아 사이언스라는 종목입니다. 이 안과 관련해서 황반병 약품 개발하는 종목인데요. 마지막 거래에는 거의 움직임이 없었지만 최근 6개월 동안 주가가 33%가량 올라오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 종목은 GSB라는 종목 코드,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글로벌 스케입이라는 회사입니다. 보안 회사로 최근 한 달 동안 11월 동안에 8% 넘게 올라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바이오스크립이라는 회사인데요. 홈 헬스케어 회사입니다. 마지막 거래일에 2.8%가량 올랐고요. 최근에 11월에 주가가 급격하게 상승해서 19%가량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종목 코드 INOD, 나스닥에 상목되어 있는 종목이고요. 이노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솔루션 제공하는 종목인데 최근 3개월 동안 주가 흐름이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일본도 있는데요. 일본 같은 경우는 종목 번호로 지금 증시가 나가게 되는데요. 1783번 아시아게이트 홀딩스가 0.9%가량 올라갔고요. 3250 AD웍스는 거의 움직임 없었습니다. 그리고 5912번 OSJB 홀딩스가 4%가량 플러스권이었고요. 그리고 후나이전기 6839번은 0.42%가량 오르면서 지난주 목요일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일본 증시 지난주 금요일에 휴장이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고요. 자, 이가람 연구원님 말 끊어서 죄송합니다. 아까 첫 번째 저희 라이징 스타 종목 중에 첫 번째 종목이 바로 바이오 헬스케어 종목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ALIM, 알리메라 사이언스 종목인데 네. 왜 이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실까요? 네, 먼저 제가 설명해드릴 첫 번째 종목은 나스닥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제약 회사고요. 예. 현재 주가로는
1달러에 있습니다. 원화로 따지면 1,130원이 굉장한 소형주이기도 한데요. 엄청 싸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심볼 코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ALIM이고요. 종목은 알리메라 사이언스입니다. 이 회사는 안약 전문 글로벌 전문 제약 회사인데요. 그중에서도 특히 당뇨병성 안약 망막증이라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렇다면 당뇨병에 굉장히 필요한 치료제를 만들고 있다라는 회사가 되겠는데 예. 이 회사의 주가는 제가 1달러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렇다면 이 회사의 실적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좋게 나올까요? 나쁘게 나올까요? 좋게 나오지 않았을까요? 주가가 좋더라고요. 네, 아무래도 당뇨병 환자들이 매년 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치료제가 많이 필요하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매년 매 분기마다 실적이 좋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것을 이제 봤을 때 한번 매매 전략을 차트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3년간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예. 보실 수 있겠고요. 그다음에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현재 하락 추세에 있다가 바닥을 다진 다음에 상승으로의 전환이 된 모습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추세적으로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구리로 한번 표현을 해보겠는데 예. 개구리가 점프를 하기 전에 몸을 움츠렸다가 한번 쫙 피지 않습니까? 예, 예. 이렇게 이 주가의 모습도 개구리가 점프를 뛰기 이전에 이 부분이 이제 몸을 움츠린 모습이 되겠고 앞으로 남은 거는 바닥을 찍고 다시 한 번 더 도약을 할 일만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매 전략은 이제 매수는 1달러부터 0.9달러까지 예. 분할 매수를 보시고요. 손절은 0.75달러, 그다음에 1차적으로 짧게 보시는 분들은 1.2달러를 보시고요. 조금 더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2차로 1.5달러에서 2달러까지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예, 저희 라이징 스타 관련해서 해외 주식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 하는 분들은 이 왼쪽에 나와 있는 013-3366-8288번으로 문자를 주시면 저희가 언제든지 답변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그 부분 좀 참고를 해주셔야겠고요. 이가람 연구원님, 그 일본 쪽에도 좀 네. 유망한 종목이 있으면은 중소형주 위주로 좀 추천을 해주실까요? 네, 물론 있습니다. 이제 곧 이제 일본 시장도 같이 개장을 하게 되죠. 예. 자, 보시게 되면 일본 종목 중에는 이제 현재 107엔에 있고요. 원화로 따지면은 1,070원인 종목이 하나에 있습니다. 1,070원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스닥이라는 곳에 상장이 되어 있는 회사고요. 코드 번호는 1783입니다. 종목명은 아시아게이트 홀딩스라는 종목인데요.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리조트와 건설 그리고 부동산, 파이낸스까지 여러 방면에서 예. 운영을 하고 있는 회사이기도 하고요. 여름에 폭풍과 지진 그리고 폭염이 있었죠. 이제 그러면서 고객 수가 많이 줄었다가 최근 들어서 다시 고객 수가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 최근에 자회사에서 이제 부동산 매각을 하나 추진된 게 있었는데 그 부분으로 인해서 부채가 많이 탕감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안정적인 회사로서 거듭이 나고 있는데 이 부분 외에도 최근에 매출이 100% 성장이 됐다라고 발표됐고 영업이익 또한 900%가 증가가 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한 깜짝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타나게 된 종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종목을 이제 차트로 보셔야 되겠는데 차트를 보시기 전에 지금 차트를 볼까요? 네, 차트를 보게 됐는데 지금 네. 자, 어쨌든 아시아게이트 홀딩스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다는 점 좀 참고를 해봐야겠고요. 저희가 그냥 말씀을 해주실까요? 차트가 저희가 지금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네네, 일단 종목에 대해서 좀 더 나중에 설명해 주시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굉장히 실적이나 자산 규모에서 안 좋은 면이 있었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부동산 매각을 통해서 이제 부채가 굉장히 컸던 부분도 다 탕감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굉장히 어떤 사업을 하던 간에 안정적인 모습만 보여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 종목인데요. 저희가 라이징 스타에서 지금 소개해드리는 종목은 일단은 펀더멘털적으로 굉장히 탄탄하지만서도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 그리고 좀 싼 종목을 위주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뭐 삼성전자를 삼성전자가 아니고 애플을 사서
뭐 그렇게 대응하기보다는 좀 싼 종목을 여러 개 사서 대응하는 점이 요즘에 불확실성이 많은 장에서 좀 대응하기 편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대형주들은 오르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게 그렇죠. 되고 바닥을 좀 많이 다진 다음에 예. 올라오게 되다 보니까 이런 장세에서는 국내 증시 역시 소형주 위주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래서 차트를- 이번 차트를 예. 보시게 되면 이거는 월봉 차트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상승이 한 번씩 나왔었던 예. 모습을 볼 수 있겠는데요. 패턴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상승 패턴이 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지금 현재도 다시 이제 상승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인데요. 여기서 이제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 예. 최근 들어서 거래량이 급증하고 있는 모습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승 초기에 진입해 있다라고 예.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이제 매매 전략을 말씀해드리자면 예. 이제 매수가는 100엔에서 107엔까지 분할 매수로 접근하시고요. 예, 예. 그다음에 손절은 80엔을 보시고요.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되죠? 다시 한번 네, 짚어주세요. 지금 주가는 이제 107엔에 있고요. 예. 네, 107엔에 있으니까 여기부터 107엔부터 100엔까지 분할 매수로서 접근을 보시고 손절은 80엔을 설정하시면 되겠고요. 예. 그다음에 목표가는 짧게는 130엔, 2차로는 150엔까지 설정을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자 저희가 시간 관계상 종목을 너무 많이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 사실 시간 관계상 이렇게밖에 안 되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에 걸쳐서 나눠서 내일도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은 하나금융투자 양일수 연구원 그리고 글로벌랩의 이가람 연구원과 함께 해외 주식 투자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시장 상황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징스타 종목들은 비교적 가볍게 움직이고 있지만 불확실성 가득한 상황 속에서 지수는 비교적 큰 폭의 흔들림을 경험한 지난 한 주였습니다. 자, 미국 증시부터 현지 시간 금요일장에서 어떻게 마감됐는지 그 마감 지수와 함께 특징적인 내용들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일제히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 악재의 포커스가 쏠리는 그 상황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미중 무역 갈등, 여기에 기술주의 계속되는 약세, 여기에다가 정유주가 큰 폭으로 빠지면서 흔들림 크게 나타났는데요. 다우 구성 종목 가운데 특히 정유주들이 2에 3% 비교적 큰 폭의 흔들림 보이면서 투자 잠시 위축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유통주 역시 블랙 프라이데이 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고 전반적으로 큰 힘을 갖고 올라오지 못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이와 같은 모습 속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주간 단위로도 4%가량의 평균 하락폭을 기록한 미국 주요 주식시장이었습니다. 유럽으로 넘어가서 상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하면서 일제히 출발했지만 영국 증시 악보하권에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독일 증시와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3분기 GDP가 마이너스 전환됐다라는 소식이 나왔지만 이에도 불구하고 플러스 마감했는데요. 0.49% 플러스,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0.18% 소폭의 오름세를 기록한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마감한 아시아 증시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아시아 주식시장 일본 증시 근로자의 날로 금요일장을 휴장한 가운데 중국 증시와 같은 경우 큰 폭의 흔들림이 있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중 무역 갈등에 대한 불확실성의 그 첫 번째 가장 큰 그림에서의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기술주와 같은 경우는 월스트리트저널이 미국 동맹국에게 통신장 내 화해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주고 있다. 이러한 뉴스가 나오면서 기술주의 하락폭 컸습니다. 선전 종합지수의 하락폭은 3% 잘했고요.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 역시 2,600선 밑돌면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어서 이머징 지수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남아시아로 가시죠. 최근에 상승세 뚜렷했던 인도 지수였는데요. 3주간의 랠리에 마침표를 찍고 그리고 하락으로 거래 마감이 됐습니다. 0.62% 하락이었는데요. 계속해서 내년의 통수에 대한 불확실성 불거지고 있는 구간이라는 점도 체크해 두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 상황 중에 라틴 아메리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남부의 주요 지수. 굉장히 경기 성장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쪽이 남미 증시인데요. 브라질 증시가 1.43% 하락하면서 가장 큰 폭의 하락률이 기록이 됐습니다.
시장 상황 여기까지 보셨고요. 그리고 환율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내부적인 이슈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경제지표 11월 PMI 부진하게 나왔고요. 독일 3분기 GDP도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여기에다 브렉시트와 함께 또 하나 이탈리아 예산안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잡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 유럽 관련 통화들은 일제히 약세를 보였고요. 달러화 대비로도 1.14달러가 깨지면서 5주의 최저 수준까지 내려갔습니다. 반면에 달러화에 대한 매수는 꾸준하게 몰리고 있는 현재 상황인데요.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나타내는 달러 인덱스와 같은 경우는 이날도 플러스로 그리고 주간 단위 역시 0.3% 상승으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유가 마지막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시죠. 유가 같은 경우는 지난 주말에 가장 많이 뉴스가 나온 쪽입니다. 말 그대로 폭락이었습니다. 7.7% 떨어지면서 거래 마감이 됐고요. 브렌트 역시 5%대 하락이었습니다. 전반적인 움직임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불확실성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말 나오고 있는데요. 오펙 쪽에서는 생산 감소하겠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가 더 내려야 된다 이렇게 압박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협화음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 시장 상황부터 유가까지 쭉 살펴보셨는데요. 지금까지 시황센터에서 함께하셨습니다.